네, 안녕하십니까. MC 땡빵입니다. 미래도시 포럼, 오늘은 2026 자치단체장 후보와 함께하는 유권자 생각 읽기로 준비했는데요. 오늘 출연자는 인천 영종구의 영종구청장으로 출마하신 국민의힘 김정원 후보님을 모셨습니다. 김정원 후보님과 함께 1시간 동안 재미있는 유권자의 마음을 읽는 예능 토크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출연자 소개 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김정원 초대 영종구청장 후보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종구청장 후보 김정원입니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민 패널 두 분 나오셨는데요. 김동연 패널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 중구 지회장을 맡고 있는 김동현입니다. 유권자의 한 명으로서 이렇게 참석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연 패널님께서는 회장님을 또 맡고 계시더라고요. 네. 회장님이 많으시던데 한번 간단하게 양력을 소개해 주십시오. 네. 많은 건 아니고요. 네, 왕산해수욕장 번영의 해수욕장 번영의 회장직을 또 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직책을 맡고 계시네요. 네, 오늘 또 패널로 나오신 원지연 패널님 계신데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종도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며 뷰티샵을 운영하고 있는 주민 원지연입니다. 초등학생을 키우시는데 몇 살이세요? 몇 학년일까요?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영종도 보면 중학교 보냈냐고 고민이 많던데 내년이면 중학교 학생이 되는 거네요. 네. 그러면 지금 하늘도시 사십니까? 네, 하늘도시 살고 있습니다. 좀 중학교 들어가는 것 때문에 조금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조금 고민이 되긴 합니다. 저희 영종구청장 후보님께서 잘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의 출연자분 모시고 미래도시 포럼 유권자 생각 읽기 이렇게 타이틀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김정은 후보님께서 이번에 유권자 시민들이 있잖아요. 유권자 생각 읽기 여기 출연하게 되신 그 각오가 있으실 것 같아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구청장은 자기만의 생각을 다 피력하고 정책에 입안하고 실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하는 주민, 또 유권자의 생각을 또 살펴보고 어떤 걸 원하시는지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필요한데 유권자, 지역 주민들의 생각을 듣고자 해서 이렇게 참석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영종구가요, 인천에서 신생구예요. 그래서 신생구로 출범을 하고 또 여기 그 신생구다 보니까 초대 구청장을 뽑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거든요. 7월 1일 날 출범하는 영종구청 우리 구민들은 어떤 구청장을 원하는지 잠깐 소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7월 1일) 영종구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가까운 의료시설과 편리한 교통, 행복한 일상이 계속되는 도시를 꿈꿉니다. 그 꿈을 현실로 만들 사람. 여러분의 소중한 선택이 영종구의 새로운 역사를 만듭니다. 스피드 퀴즈 풀 건데 네. 구청장님 영종에 대해서 자신 있으시죠? 그럼요, 자신 있죠. 그럼 만점을 기대하고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네. 약간 함정이 있습니다. 답변이 좀 느리거나 입력이 늦어지면 점수가 좀 깎입니다. 그럼 빨리 잘해야 되겠네. 네, 잘하셔야 됩니다. 네. 자, 세 분 다 준비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도 같이 하는 거예요. 자, 5개의 스피드 퀴즈 문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수원시의 자치구는 몇 개인가? 경기도 수원시가 있죠. 영종구 말고 수원시입니다. 2개, 3개, 4개? 없다. 없다도 있네요. 저는 4번 없다 했습니다. 없다. 진짜인지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네. 없다는 많이 선택 안 했는데요. 그러게요. 근데 확실합니까? 또 인천시 하면 네.
그다음에 인천시 밑에 이제 구가 10개 구군이 있으니까 우리 시민들께서도 수원시에는 자치구가 있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아, 근데 네. 수원시가 이미 자치시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자치구가 없는데 그 정도면 그래도 많이 아시는 거죠, 뭐. 정답을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네, 없다가 정답입니다. 수원시는 장안구, 권성구, 팔달구, 영통구 등의 4개의 구가 있긴 하지만 모두 행정구라고 하네요. 그래서 자치구는 없다고 합니다. 행정구는 지방선거를 통해서 구청장을 뽑지 않는 행정만 있는 거죠. 네. 임명직이죠. 아, 임명직입니까? 네, 그러면 시장님이 임명하시나요? 그렇죠. 아, 네. 역시 구청장님께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종료하고요.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세종시의 지방선거는 몇 장 투표지에 투표할까요? 보궐선거를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방선거만 하는 겁니다. 보궐선거는 지방선거가 아니죠. 네. 김동현 패널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몇 장을? 혹시 8장 아닙니까? 8장이요? 오,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7장으로 알고 있어요. 뭐냐면 7장. 구의원, 구청장, 그리고 구의원 비례대표, 시의원, 시의원 비례대표, 시장, 그리고 이제 교육감까지 7장인데요. 세종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자, 답변은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로딩. 네, 네 보여주세요. 4장의 투표를 한다. 28.3%, 5장이다. 32%, 6장이다. 18.9%, 7장이다. 20.8% 골고루 이렇게 나뉘어졌어요. 정답 보도록 할까요? 정답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기 후보님 이거 네.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이제 우리가 특별자치도가 제주도가 있듯이 세종특별시가 있기 때문에 세종특별시장 또 교육감은 어차피 뽑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의원, 비례 이렇게 뽑은 거 4명으로 이렇게 조금 아까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 세종시가 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층제의 기초의회가 없다고 이렇게 합니다. 네. 자, 이 문제는 맞추기 좀 어렵지만 공부하는 문제로 좋았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좋네요. 네, 다음 퀴즈 주세요. 다음 지자체 가운데 예산이 큰 곳은 어디일까요? 유성구 2번 공주시. 그 괄호 열고는 인구예요. 유성구가 37만 명이고 공주시가 10만 명입니다. 원지원 패널님 네, 어디가 많을까요? 전 1번 선택했습니다. 1번 선택했죠. 이 퀴즈는 항상 함정을 파거든요. 뭔가 함정이 있겠죠. 어떻게 답변했는지 답변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성구 41.5%, 공주시 58.5%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정답 공개해 볼까요? 자, 공주시 10만 명이 정답입니다. 유성구 예산은 8천억 원이고 공주시 예산은 1조 원이에요. 유성구 인구가 훨씬 많은데 유성구와 비슷한 규모인 세종시보다도 훨씬 적은 거죠. 세종시는 2조 원이라고 하네요. 후보님께서 이걸 정확히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시 단위가 있고 구 단위가 있는데요. 일단 시 단위는 시군구 할 때 시인 경우에는 그 인구가 많지 않더라도 거기에 따른 다양한 그 사업 예산이 필요한 많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로부터 예산을 받고 또 유성구 같은 경우는 충청남도로부터 재정 교부금을 많이 받고 하는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유성구가 인구는 많지만 예산 공주시가 더 예산이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해서 공주시 예산이라고 편성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 중구청장님을 지내셨잖아요. 네. 그럼 중구청하고 강화군도 그럼 이렇게 차이가 있나요? 지금 중구가 인구가 18만 명이고요. 강화구는 6만 8천 명인데요. 3배 정도 차이 나네요. 예, 근데 예산 규모는 비슷할 거로 알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제 면적은 강화가 영종보다 훨씬 크고 인천에서 강화군이 제일 큽니다. 그만큼 거기에 따르는 그 사업이 많이 필요를 하고 도로라든가 기반시설 건설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 도서 지역에는 농업이라든가 어업에 대한 정부의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화군이 우리보다 인구는 3분의 1밖에 안 되지만 거기에 따르는 예산은 비슷하게 들어간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네. 설명 감사합니다. 자, 문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퀴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14만의 영종구의 2027년 예산은 얼마 정도 될까요? 약이에요, 약. 1번 2천억 원, 2번 5천억 원, 3번 8천억 원, 4번 1조 원. 솔직히 제가 쓰긴 했지만 1조 원 됐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천억 원 22.6%, 5천억 원 39.7%, 8천억 원은 될 것이다 30.2%, 1조는 7.5% 이렇게 했어요. 자,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5천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후보님께서 간략하게 네. 설명을 해주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는 중구 아니겠습니까? 영종도 2025년도 중구 예산이 6,6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구 원도심을 포함해서 6,600억이기 때문에 이제 영종구가 별도로 분구하게 되면 6개동과 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면서 약 5천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신설되는 영종구의 가장 큰 세수는 무엇일까요? 이거 인천공항에 대한 건데 법인세와 재산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김동현 패널님께서는 인천공항 많이 가보셨죠? 네, 가끔 가는 편입니다. 그 우리 영종구가 신설되잖아요. 영종구의 세수에 인천공항 돈도 많이 벌고 있는데 인천공항에 법인세를 많이 낼까요? 재산세를 많이 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법인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세요? 네. 제가 알기로는 한 5천억 정도가 이득으로 잡혔고요. 네. 법인세가 25%니까 한 1,250억 정도가 법인세인데 이게 이제 나라에 내는 거죠. 그래서 자, 어떻게 답변했는지 한번 답변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인세다라고 답하신 분이 34%고 재산세다 66%가 이렇게 답을 하셨는데 이거 정답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정답은 인천공항 재산세예요. 이거 세수 항목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후보님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후보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기초지자체, 즉 앞으로 영종구가 될 우리 곳은 그 재산세를 가지고선 기본적인 그 사업 편성 몫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모든 토지나 건물에는 재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인천공항공사의 땅이 약 1,700만 평에 공시지가로는 지금 한 9조 원이 넘을 텐데요. 와. 재산세는 매년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부과하는 금액이 거기에 따른 금액을 저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징수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인천공항 재산세가 우리 중구 살림에, 영종구 살림에 더 많은 것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인천공항 재산세가 영종구에 이렇게 편입되는 건 매년 한 1,000억 이상으로 잡히고 있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그 법인세는 정부로 세금이 가잖아요. 그 중에 일부만 인천으로 오고 인천에서 일부가 다시 영종구로 오니까 영종도 세수에는 법인세가 크게 작동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인천공항이 돈을 많이 벌기를 바라는 것보다 자꾸 뭐를 줘가지고 재산을 늘리게 하는 게 영종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중구청장이 취임하기 전에 2006년에 구의원 할 때요, 그 재산세를 이제 감면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재산세 감면을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라 인천공항공사나 인천항만공사 같이 국가 기반 시설로서 아주 중요한 시설인 경우에는 초창기 때 사업을 어느 정도 완수할 때까지는 그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재산세 감면을 시행해 왔고, 실제적으로 2017년까지 우리 중구가 건물이라든가 토지 일부에 대해서는 아주 재산세를 감면해주면서 우리가 인천공항이 성장하는데 기여했던 그런 생각도 납니다. 아, 이 지역에서 성장을 한 게 맞네요. 이번에 뭐 통합 얘기도 많이 있긴 하지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5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중간 순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순위 보여주세요. 와, 이렇게 점수가 높진 않아요. 문제가 어렵고 일단 정답자가 많이 없어서 이거는 이제 공부하려고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네요. 자, 저 3위 공개해 주세요. 2위도 공개해 주시고요. 네, 1위는 누굴까요? 네, 키위님께서 1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땡방 라이브의 애청자신데 아주 아니다, 이거는 자동 이름이구나. 누구신지 모른다 진짜.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자, 우리가 중간 순위를 봤는데요. 스피치 퀴즈 5개를 끝냈고 이제 영종구청
구청장에 출마하신 김정은 후보님의 피칭이 있겠습니다. 피칭은 피칭 자료를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중구청장으로서 영정에 관한 문제를 무엇을 했나 오늘 주민께 알려드리는 귀한 시간인데요. 영정이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송도와 청라는 빨리 발전할 수 있었던 부분은 통행료를 내지 않고 서울과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천 영종은 통행료를 내야 하는 섬 같은 도시였었고 또 서울보다 멀기 때문에 서울에서 약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드디어 2023년 10월에 인천대교까지도 영종 주민들이 무료로 다닐 수 있게끔 했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 제3연육교는 금년 1월 5일 날 개통이 됐습니다. 2017년도 제가 시의원 시절에 유정복 시장과 함께 국토부를 설득시키는 과정에서 제3연육교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는데 드디어 한 9년 만에 제3연육교 개통이 되면서 이제 서울과 더 가까워졌고 인천과 가까워졌기 때문에 우리 영종이 자원과 물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통로로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을 오가는 버스인 광역버스입니다. M버스를 신설했던 기억이 있고요. 또 시내버스 노선을 증설하면서 이제 영종의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아파트가 새로 생기는 만큼의 노선도 새로 증설을 했습니다. 아직은 좀 부족하지만 지속적으로 증설해 나갈 것이고요. 중구는 19대의 공영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용류 지역이나 영종 지역의 약간 오지 지역을 다니는 버스인데요. 이번에 작년 같은 경우는 하늘중학교나 영종중학교, 운서중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통학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제가 영종중학교하고 운서중학교에 아이들의 하교 시간에 공영버스를 투입했던 기억이 나고요. 2022년 7월에 저는 중구청장에 취임하면서 이제 영종구를 분구해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유정복 시장님 역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종도 분구를 2022년도에 영종도 인구가 10만 명을 넘으면서 바로 추진해 와서 금년 7월 1일 날 드디어 영종구가 분구가 되는데요. 이 분구라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중구의 구민들이 다 찬성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처음에는 중구 원도심에 있는 신포동이나 연안동 이런 분들은 좀 반대를 좀 했었습니다. 영종도가 더욱 성장하기 때문에 함께 가자라는 생각이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중구 구민들을 설득을 시켜서 중구 원도심은 재물포구를 통해서 더 집중적으로 발전시키고 이제 영종구를 출범을 해야만 인천공항에 걸맞는 공항 경제권을 구성하고 또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불편함을 덜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영종구 분구의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종 지역에는 복합 이러한 문화, 복지시설이 부족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제가 7월 달에 영종 복합문화센터를 개관을 해서 노인회관,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 그리고 도서관, 수영장, 그리고 체육시설을 만들면서 복지와 체육, 문화시설을 확충했던 기억이 있고요. 또 요즘에는 취업이라든가 다양한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배움의 배움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관을 건립을 해서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할 수 있는 평생학습관을 건립을 했고요. 하늘유리센터는 금년 3월 달에 준공이 나서 개관이 되어 있는데요. 그 안에는 가족센터와 도서관 그리고 실버 카페가 있어서 노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도 마련했고요.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다함께 돌봄센터 7호점이 개소가 됐다는 겁니다. 초등학생들이 방과 후에 어디에 이제 머무르기 어려울 경우에 부모님들이 맞벌이 가정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케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개관을 했고 금년 말까지 3곳을 더 추가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종은 공항으로서의 뚜렷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외에도 2024년에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이 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2023년도에 우리가 반도체 특화단지를 정부에 요청했습니다만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정부의 바이오 특화단지락도 우리 지역에 조성해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2024년에 드디어 확정이 돼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바이오 특화단지가 지정이 되고요. 조성이 되고 또 비행기가 있기 때문에 항공기 정비 산업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노력을 저는 지역 주민과 함께 지속적으로 해왔고 이제 항공기 정비 산업이 이스라엘의 IAI 그리고 미국의 아틀라스 그리고 특히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항공기업인 대한항공이 이제 항공기 정비 산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러한 과정에서도 저 중구청장으로서 역할을 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스파이어와 파라다이스는 단순하게 숙박과 카지노를 넘어서 공연과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본격적으로 되면서 이제는 영종도가 천혜의 관광지와 또 그러한 시설을 중심으로 한 한류의 본류로서 이제 할 수 있는 중요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을 뿐만 아니라 복합 관광 산업도 육성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영종구가 출마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효율적인 행정체계 개편을 통해서 영종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영종구 분구를 추진해 왔고 이제 2달 후에 여러분들은 영종구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몇 가지 했다고 말씀드리지만 아직도 부족한 거는 많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만나면 저에게 가장 많은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종합병원은 어떻게 된 거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종합병원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구청장으로서 그러면 가장 중구청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취임 초기에 24시간 문 여는 병원을 인천시 예산 4억, 중구청 예산 4억을 투입해서 24시간 동안 지역 주민들이 경증 환자인 경우에는 가까운 곳에 병원을 갈 수 있게 문을 열었고요. 또 여기는 어린이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심야에 아팠을 때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인 달빛 어린이 병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을 통해서 심야에도 운영할 수 있게 했고요. 궁극적으로는 지금 정부에서는 수도권의 병상 수급 계획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제도상으로는 영종도의 수도 종합병원은 상당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영종구가 되면 영종에는 종합병원도 없고 또 인천공항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가치에 만에 하나 발생될 감염병이라든가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종합병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천공항 역시 운영 과정에서의 최고이지만 그러한 종합병원이 잘 갖춰져 있을 때 안심할 수 있고 만약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가치 있는 준비를 해나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천시가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또 부족한 부분을 같이 함께 하면서 LH는 반드시 토지를 조성 원가 이하에 공급을 하게 되고 또 중구청이나 경제청, 인천시가 협업을 통해서 종합병원이 올 경우에 적자를 지원해주는 보전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한 걸 다 갖추게 되면 아마 금년 하반기부터나 내년부터는 종합병원 설립이 구체화될 것이고요. 이거는 희망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배준영 국회의원이 엊그저께 보건복지부와 국토부, 인천공항공사와 함께 종합병원을 설립을 위한 TF팀을 구성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판단하고 우리 중구청에서도 영종구청이 출범하면서 다양한 행정 지원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육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인데요. 또 실제로 저희가 인천에서는 가장 많은 어린이집을 확충률을 보유하고 있고요. 또 다함께 돌봄센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관광지는 많이 있는데 문화 활동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실제적으로 인천시로부터 약 500억 원의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서 영정 지역의 해안가 쪽에 아니면 영종구 청사 지역에 문화회관을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보건소는 현재 실제적으로 운영이 준비되고 있어서 첨단 인력과 첨단 의료 그 시설을 확보한 영종구 보건소가 7월 달이면 바로 출범합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대한 주민들의 많은 니즈가 있어서 우리 송산공원이나 시사이드 파크의 공원 한산한 지역에 또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가 이렇게 팽창하고 성장하면서
영종구가 출범할 준비를 하나하나 갖춰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출마하셨는데 들어보니까 구청장님이 현역이셨네요. 영종구청장의 전신인 중구청장을 하셨고 또 구의원도 오래 하셔서 저기 하신데 양력을 하나 더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양력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 구의원 하기 전에는 지역에서 청년의 활동이라든가 건설회사 대표였습니다. 그러다가 지역 활동을 하면서 좀 더 지역 발전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고민하다가 기초의원인 인천 중구 구의원을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 4년 후에는 좀 더 큰 일을 하고 싶어서 인천광역시 시의원을 해서 2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중구청장을 도전했다가 2018년도에는 낙선한 아주 쓰라린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또 고배를 마셨지만 지역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주민들로부터 영종구를 중구청을 잘 발전시키라는 명령을 받고 현재는 중구청장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영종구를 어떻게 좀 키워가겠다 이 비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영종구에 사시는 구민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유권자의 생각 읽기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권자 생각 읽기는 게임 형태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유권자 생각 읽기 게임인데 동의율 게임이라고 하는 포맷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좀 헤매실 수 있는데 도와드리는 설명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꼭 해야 해. 동의율 퀴즈는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맞추는 게임이야. 먼저 의견을 묻는 질문에 투표한 뒤 나랑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 중에 얼마나 될까 퍼센테이지를 예상해서 입력하면 돼. 오차 범위 20% 내에서 투표 결과랑 가까울수록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 어때? 어렵지 않지? 재밌는 퀴즈도 즐기고 상금도 받아갈 수 있는 동의율 퀴즈. 지금 바로 참여해 보자구. 네, 참여 방법 영상으로 보셨는데 아주 간단해요. 자기 생각에 따라서 입력을 하는 거예요. 입력을 하고 내 생각과 같은 생각을 선택한 사람들이 몇 %였을까 숫자로 두 자를 입력하고 전송을 꼭 누르셔야 됩니다. 그러면 통계가 쫙 잡혀가지고 정확히 맞추면 만점을 드리고 좀 오차가 커질수록 그 작은 점수를 드리게 되고요. 20% 넘어가면 빵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출연하신 세 분도 점수가 나중에 공개가 될 거예요. 긴장감을 가지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게임이잖아요. 이거 하다 보면 약간 경쟁을 해야 돼서 상품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종 20위 안에 들어가면 저희가 커피 쿠폰을 한 장씩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체 문제를 다 참여하신 분께는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커피 쿠폰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가벼운 걸 준비했는데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역 축제를 위한 예산 증액 투입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나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한다. 적극 찬성 1번. 2번 뭐 기존 유지 정도면 되지 않을까? 뭐 기존 유지. 3번 아니다 좀 너무 많다. 이거 좀 줄이자. 여러분의 생각을 선택하시고 나랑 같은 생각은 몇 %인지 그 퍼센트를 맞추시는 거예요. 이게 자기 생각하고 달라요. 그래서 1번 선택하고 뭐 35라고 입력을 하시던지 아니면 55 이렇게 입력을 하실 수 있어요. 구청장님, 네. 이 문제 풀어보신 적 있죠? 네, 이 문제 잘 풀리십니까? 네, 잘 풀리죠. 잘 풀려요. 네, 네. 구청장님은 어떤 거를 답을 하셨습니까? 저는 적극 찬성이죠. 아, 적극 찬성. 네. 제가 말씀이 자꾸 헷갈리는데 우리 후보님께서 적극 찬성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적극 찬성이라고 한 사람은 몇 %일까요? 99%요. 아, 99%. 자, 그러면 어떻게 답을 했는지 답변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찬성 57.4%, 기존 유지 5.6%, 감액 37.0% 이렇게 나왔네요. 생각이 좀 많이 다르죠. 자, 그러면 남녀 차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남성분들은 야 잔치를 좀 크게 더 많이 하자 83.3%. 이렇게 됐고요.
감액해야 된다는 16.7% 정도 있으시고 여성분들은 감액이 더 많으세요. 야 저기 복지를 차라리 늘려라 이럴 수도 있어요. 10대하고 20대는 많이 들어오지는 않으셨어요. 한 3분, 4분 들어왔으니까 그거 감안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0대하고 60대는 감액을 해야 된다가 더 많으세요. 그리고 20대, 10대, 40대, 50대는 늘려야 된다. 조금 많네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고 저희 구청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30대, 60대는 왜 감액이 좀 많을까요? 지역마다 약간 편차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작년에 저는 이제 축제를 개최를 저희들이 처음으로 그 전에도 있었지만 축제가 영종의 특성에 맞는 축제가 아니라 그냥 일회성 단발성 축제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많이 오시지만. 근데 작년에 제가 그 자전거 영종이 제3연육교 개통에 맞춰서 300리 자전거 이음길이라는 그 테마에 맞춰서 자전거 페스티벌을 저희가 개최를 했고 또 행사가 끝난 다음에 밤에 불꽃놀이 및 드론쇼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 드론쇼를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자전거 길 했을 때도 모든 가족이 나와서 너무 즐거워하셨고 끝나고 나서 가족과 함께 뭐 파전이라든가 이렇게 먹거리를 먹는 것도 너무 좋아하셨고 또 불꽃놀이라든가 그 드론쇼를 할 때 그 밤에 밤하늘을 수놓은 그런 축제 때 영종에 역대 처음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왔어요. 3만 명 이상, 어떤 통계로는 6만 명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의 축제는 지역 경제와 주민들에게 화합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비슷한 축제를 반복적으로 하지 않고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또 그러한 가운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축제에 대한 증액을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네, 알겠습니다. 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양한 의견이 많으세요. 노련한 바다표범님은 영종도 얘기만은 아닐 것 같긴 한데 지역 축제가 너무 많아요. 오래 유지될 수 있는 뭐 이게 정통성 있는 축제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표범이네. 네, 그 김동현 패널님. 네. 그 우리가 이 지역 축제를 하면 지역 축제의 타겟이 지역 주민이어야 될까요? 아니면 외래 손님이어야 될까요? 요거 좀 의견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역 주민이 우선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한 절반 대 절반 정도 보고 있습니다. 반반이면 좋다. 네. 어차피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또 우리 저 영종 지역 들어와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또 일조를 하시니까 반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원지현 패널님께서는 네. 초딩맘이시죠? 초딩맘으로서 아이들한테 축제가 중요한 이유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가족끼리 이렇게 해서 화합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저는 적극 찬성입니다.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점수 드리고 다음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주세요. 배드야 뭐야? 자, 우리 구의 구청장으로 나온다. 우리 군의 구청장으로 군수로 출마하려면 그래도 우리 군을 알아야 되니까 얼마나 거주해야 된다. 뭐 이런 게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기준이 필요 없나? 하여튼 필요 없다. 2번 3년 이상, 3번 5년 이상, 4번 10년 이상. 저는 제가 원래 여기 오기 전에 유성에 살았거든요. 근데 유성에 한 30년 사는데 유성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도. 원지현 패널님께서는 어떤 답을 선택하셨습니까? 저는 2번 3년 이상으로 했습니다. 3년 네. 이상이요? 네.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역을 이해하려면 최소 거주 기간은 한 3년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했습니다. 최소 3년 이상은 돼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거 뭐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된다. 네. 많이는 아니지만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김동현 패널님은 어떻게 답하셨습니까? 네, 저는 4번 10년 이상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유는 이곳 영종구는 사실 도시, 그다음 농촌, 어촌이 혼재된 복합 도시입니다. 그래서 곳곳 지금 질문 자체가 이제 기초 단체장 아닙니까? 기초 단체장 지역의 리더를 하시려면 최소한 한 10년 정도는 되어야지 지역 구석구석을 잘 알면서 일을 잘 하실 것 같아서 10년 이상을 선택을 했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이거 좀 세게 가셨을 것 같은데 몇 번 답하셨습니까?
저는 그냥 5년 이상으로 많이 봐줬어요. 약간 여유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유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5년 이상 동안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생활했는지 그냥 가만히 생활했으면 주민으로 생각했으면 지역을 알아가는 데는 5년만큼 부족하고요. 저는 5년이라고 한 거는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지역 주민과 함께 이웃과 함께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고 또 지역에 관한 문제를 공유하면서 함께 또 봉사에도 참여하고 이런 기간이 5년은 돼야 그 지역의 지도자, 지역의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구청장에 있으면서 우리 중구청에 민원이 많이 가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해당 구청에 많이 갑니다. 부서에 건설과라든가 기반시설과 교통과. 근데 어떤 경우에는 저한테 직접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저한테 뭐 몇 번지 이렇게 부르지 않고 어느 동네 어디. 또 지난번에 한번 우리 지역에 화재가 났을 때도 그때는 제가 수행원이 없이 밤에 10시 반에 그러한 연락을 받아서 가는데 어디에 불났다 그러니까 제가 바로 가서 또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운전해서 간 적이 있는데. 그래서 지역에 대한 질의, 현안 문제 이런 문제를 그래도 잘 알려면 적어도 주민과 함께 관심 가지고 5년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저는 5년이라고 했습니다. 알아야 된다가 방점이 찍히셨고 5년은 뭐 최소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말씀 주신 것 같아요. 5년 자, 이상, 5년 이상 될 것 같아요. 결과 한번 보도록 할까요? 결과. 필요 없다 39.4%, 3년 이상 7.1%, 5년 이상이 21.4%, 10년 이상 32.1% 딱 나왔습니다. 필요 없다라고 하신 분도 꽤 많으세요. 이게 여기 전국에서 이렇게 모이시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영종구는 좀 신생구잖아요. 신생구라는 차이도 있고, 하여튼 이게 약간 여러 가지 의견이 섞여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예외네. 샘난데이즈님이 필요 없다가 생각보다 많네요라고 하셨어요. 이게 내 생각하고 달라요. 그럼요. 지역에 몇 년 동안 거주를 해야 나올 수 있나요? 그런 건 없나요? 그건 없는 것 같던데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구가 25개인데 이게 어느 구에 있든 구를 대충 알거든요, 사정을. 그래서 이게 그렇게 또 감안하신 분도 계시고 서울 분들이 아무래도 많으실 거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 자, 남녀 차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분들이 52.3%가 그런 거 필요 없다. 지금 현행 법대로 그냥 가면 된다라고 하셨고, 여성분들은 39.4%가 그래도 10년 이상 살아야 뭔가 알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셨어요. 근데 사실 여성분들도 필요 없다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이렇게 많이 나뉘었네요. 자, 연령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령별로 보니까요, 30대가 다양하게 찢어졌습니다. 찢어졌지만 10년 이상인 30대가 가장 높고요. 대체적으로 20대, 40대 그리고 10대가 필요 없다가 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세 분도 셋으로 나뉘셨잖아요. 자, 이렇게 보고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단체장은 어떤 기준으로 지금 뽑고 계세요? 본인 의견. 자, 정당 중심이다. 2번 인물 중심이다. 3번 공약 비전 중심이다. 인물은 실행 능력으로 봤는데 어떤 분이 외모도 봐야 된다. 외모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원지원 패널님은 동의하세요? 네, 전 2번 했습니다. 그래서 2번 하신 거예요? 네. 외모가 중요하세요? 능력이 중요하세요? 외모도 능력이니까요. 와, 정답이다. 네. 오, 외모도 능력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마하실 것 같으세요. 네, 이거 칭찬인 거 아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칭찬입니다. 네. 그러면 저 김동현 패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몇 % 하셨는지? 네, 저는 인물 중심이고요. 네. 네, 100% 했습니다. 인물에다 100% 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걸 모르고 그냥 정당밖에 못 보고 뽑는 분도 계세요. 그렇지 않을까요? 중앙 정치 같으면요, 당연히 정당 당락도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제 지방선거 아닙니까? 지방선거는 지역 곳곳을 잘 아시는 분, 그래서 인물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저 유권자로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네.
저기 보니까 그 닉네임이 이게 자동으로 붙여준 거예요. 저기 돌림으로. 근데 느림보 두꺼비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 만족하십니까, 제가 혹시? 느림보 두꺼비로 되어 있네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흑비 코브라로 되 계신 김정은 후보님 몇 번째 누르셨고 저는 얼마나 인물 들었는지? 중심 88%예요. 아, 인물 중심의 88%. 세 분 다 인물 중심이라고 하셨으니까 인물 중심이 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의견 들었는데요. 좀 적당히 정리 한번 해볼까요? 후보님, 그 네. 인물 중심이 있고 사실은 후보님은 세 개 다 갖고 계세요. 그래도 양대 정당 중에 하나에 정당이 있으시고 공약도 있으시고 그래도 인물로 평가받고 싶다 이런 의지이신 거죠? 인물로 평가받아야죠. 일단 사실은 공약이라는 거는 대동소이한 경우가 있고 그 공약이 과연 그 사람이 실행할 수 있는지 그러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는지 그건 어떤 인물이냐에 따라서 그런 평가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미 실행 능력을 갖춘 인물이 공약을 잘 실현할 수 있고 정당의 문제는 때로는 어떤 정당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으면 또 그쪽 면에서는 유리한 국면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만히 있다가 그 주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을 때 그 정당 소속인이 또 피해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자기 핑계만 대고 무슨 탓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속한 정당에 대한 정강이라든가 이런 이념을 뭐 존중하고 다만 국민께 전달하는 메시지나 이런 부분은 희망을 주지 못하고 실망을 주면 어려움을 다 정당인이 겪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댓글이 여러 개 올라왔는데요. 그중에 샘난 데이지님께서 구청장은 정당의 입김이 하나도 미치지 않나요?라고 하셨어요. 일단은요 정당의 입김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정책 과정에서는 정당 입김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이나 시장은 당선되는 순간 모든 행정에서 중립의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정치적인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선거 과정에서는 어떤 정당이냐는 판단을 주민들이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정치 활동을 법으로 못하기 때문에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이나 이러한 관심 있는 분들도 정당보다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철학이라든가 수행 능력을 봤으면 하는 저의 바람도 있죠. 네, 말씀 감사합니다. 원지연 패널님 네. 닉네임이 진지한 하마예요. 마음에 드세요? 네. 귀여운 것도 아니고 이쁜 것도 아니고 하여튼 진지한 하마로. 네. 네. 그 어디로 또 달려들지 모릅니다. 네. 네. 지금 그 이번 문제는 잘 맞힐 자신 있으십니까? 네. 이게 잘 맞춰보겠습니다. 생각이 네. 사람들 생각이 나랑은 달라요. 자, 결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당 50.9%, 인물 22.0%, 공약 27.1% 이렇게 됐어요. 정당을 이게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50%니까. 근데 이게 또 남녀가 또 다릅니다. 좀 어떻게든지 궁금하죠. 남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분들이 60%가 정당을 선택을 하셨어요. 여성분들은 정당과 공약이 비슷하고 인물이 오히려 좀 적고 야, 이렇게 딱 나뉘었네요. 김동현 패널님께서 이걸 어떻게 또 보시는지 한번 잠깐 설명 듣겠습니다. 사실 유권자의 선택이니까요. 네, 이 의견 또한 뭐 존중이 가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정당의 어떤 책임 정치를 그래도 외면할 수는 없다. 뭐 그렇죠. 이렇게 비중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연령별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10대는 100%. 뭐 하여튼 정당의 어떤 책임 정치를 구현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10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감안하고 보셔야 됩니다. 10대하고 20대는 지금 시간이 그래서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면 50대의 인물론이 굉장히 많네요. 50대가 한참 그래도 현역에서 있으실 분들인데 그렇고 30대는 공약 중심이 가장 크다 이렇게 하셨고 30대 40대하고 완전히 반대로 이렇게 싹 갈린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연령별로 굉장히 크게 다른데 참여자가 많아도 이렇게 또 달라지게 됩니다. 자, 자유로운 박지님께서 인물 중심 실행 능력이 우선입니다라고 하셨고 눈꽃맨님께서 맞습니다라고 이렇게 또 맞장구를 쳐주셨네요. 점수 드리고요.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난 계속 배드야. 저도 뺐습니다. 신설 영종구의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일까요? 1번 영종구의 정상적인 출범이 가장 중요하다. 아니다. 영종도 20년 대계를 세워야 된다. 둘 중에 하나를 고르자면 두 개 다 중요하죠. 두 개 다 둘 중에 하나를 한다면 어떤 게 더 중요하다. 본인의 의견을 선택하시고 나랑 같은 의견이 몇 %인지. 자, 원지연 패널님 네, 어떤 거 선택하셨습니까? 저도 영종구 정상 출범으로 선택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새로운 구가 출범하니까 막 네. 욕심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욕심 어떻게 보면 어떻게 잘 살아야 된다 이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실수하지 않고 잘 출범하는 것도 꼼꼼히 챙겨야 된다. 네, 몇 % 하셨습니까? 저 60% 했습니다. 60%. 아까부터 좀 과잉해서 거시는 경향이 좀 있으시죠? 네. 자, 후보님께서는 어떤 걸 선택하셨습니까? 그 나라를 세울 때 건국 이념이 중요한 것처럼 어떻게 출발하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영종 20년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처음에 첫 단추를 어떻게 끼냐에 따라서 그 도시의 방향이 설정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미래 20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영종구의 정상 출범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몇 퍼센트? 몇 퍼센트? 70%예요. 70%는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다. 여기서 마감을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답이 나올지 좀 궁금한데요. 자,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출범 75.8%, 영종 20년 비전도 중요하다 24.2%. 이건 뭐 개인 생각인 거니까요. 자, 남녀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큰 차이가 없네요. 예, 큰 차이가 없고요. 연령별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50대에서 아까는 또 50대가 인물론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인물론에서 비전을 좀 더 중요하게 보시는 분도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점수 드리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단시티 하늘도시 미사용 토지에 쓰레기 진짜 많습니다. 이 쓰레기 투기 누구 책임인가요? 1번 토지 주인이다. 2번 쓰레기 버린 사람이다. 3번 감시를 못한 지방자치단체다. 그 김동현 패널님 네,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네, 자주 갑니다. 쓰레기 많은 것도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막 이삿짐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각종 뭐 공사 폐기물부터 시작해서 이제 많은 것도 봤습니다. 예, 이게 치워야 되는 책임은 그 토지주한테 있긴 하더라고요. 여기서 어떤 걸 선택하시고 몇 % 하셨는지. 사실 쓰레기가 많은 곳이 좀 미단시티 지금 질문지 보면 미단시티하고 하늘도시 쪽인데 미사용 토지인데 말 그대로 미사용 토지다 보니까 개인도 관리하기가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쓰레기 버린 사람이 한 절반 정도 책임이 있고 시민 의식이 조금 안 되신 분들이니까 절반 정도 책임이 있고 또 그걸 방치를 계속 하고 있는 또 지자체에서 좀 치워야 되겠죠. 이제 거기서 그래서 한 50대 50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쓰레기 버린 사람이 50% 책임이 있고 네, 지방자치단체는 관리 책임이 있으니 네 맞습니다. 책임이 있다. 네 맞습니다. 그 뭐 잘못이라기보다는 치워야 될 책임. 그렇죠. 잘못은 아니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그 공공시설을 청소합니다. 임야, 뭐 공원, 도로. 근데 하늘도시 200만 평은 LH 땅이거나 LH가 판매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개발을 해서 빨리 조성 목적대로 가야 되는데 땅을 방치하다 보니까 그 풀이 자라고 그러다 보니까 또 쓰레기를 또 몰래 버리고 이런 일이 악순환이 돼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쓰레기를 버린 사람을 못 잡으면 토지 주인에게 그 해당 토지를 정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당신께서 토지를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염물질이 방치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좋지 못한 환경으로 주민들에게 의생에도 문제가 되니 언제까지 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쓰레기량이 어떨 때는 이렇게 한 묶음 정도가 있는 게 있고 어떨 때는 차로 하나 있는 거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됐을 때는 결국은 쓰레기 버린 사람, 쓰레기 버린 자에 대한 처벌을 하거나 그 부분을 명확히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누굴 핑계 대겠어요. 우리 지역을 깨끗이 가꾸고 관리해야 되는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책임을 좀 통감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빨리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거고 지금 저는 이제 방향이 서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방범 CCTV를 많이 설치하거나
쓰레기 무단투기 그런 CCTV를 설치하면서 그러한 부분을 바로 범인을 잡아서 처벌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강제적으로 함으로써 쓰레기를 또 버리는 사람을 없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과가 나왔을 건데 어떻게 나왔을까요? 결과 3번이 굉장히 많을 것 궁금한데 같아요. 3번이 많을 결과 것 같아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래도 그게 버린 사람. 말씀이 맞네요. 일상적으로라면 토지 주인이 치워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건 일상적으로 좀 발생하는 정도고, 쓰레기 버린 사람이 62.2%, 지방자치단체 23%. 아마 뭐 지방자치단체는 치워야 될 책임이 있다. 또는 또 감시 좀 해달라.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남성분들하고 여성분들하고 차이가 있네요. 남성분들은 쓰레기 버리는 사람의 책임이 훨씬 더 크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잡아내서 처벌하자 뭐 이런 의미인 것 같고 예방책을 좀 신경을 쓰자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은 반반으로 나눴습니다. 쓰레기 버리는 사람,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뭐 됐고요. 했어요? 2번 했어요? 3번? 저 2번 했습니다. 연령별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연령별로 쭉 갔는데요. 이거는 뭐 30대가 조금 차이가 있네요. 네. 30대가 여성분들이 좀 더 많이 들어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조금 갖게 됐습니다. 종료하고 중간 순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없네. 없어요? 좀그랬나님이 네, 1425님이시고요. 1425점. 흑빛 코브라님 우리 후보님이신데 없습니다. 진지아라마님도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공개해 주지 마. 네, 500점대, 500점 후반대 네. 이렇게 네. 가 계시고 네. 오늘 후보님 흑빛 코브라님은 그 2등이 목표신데 지금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서 1등이네. 네, 여기 세 분 중에 2등입니다. 그래도 20등이 안 되네. 예, 탑 20 안에 들어가시면 제가 선물 큰 거 해드리겠는데 다행히 세 분께서 못 들어오셨어요. 자, 마지막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20만) 송도 국제도시. 요즘 분구 요청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 영종도가 분구가 되니까 송도도 분구해야 된다 이렇게 막 굉장히 분구 요구가 높은데 이 분구할 때 가장 큰 허들은 무엇일까요? 일단은 구청에 기본적으로는 최소가 한 10만 원 돼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네, 또 50만이 넘으면 네, 기초단체의 행정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네, 그때는 분구를 추진하는 게 맞거든요. 네. 그렇지 않은 경우 수원이나 이런 그런 것처럼 50만 넘어가면 인천의 서구가 이제 분구가 돼서 검단구가 출범하는데 인구가 많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저는 연수 구민 중에서 구성원들이 반대한다고 생각해요. 몇 퍼센트 선택하셨습니까? 저는 한 70%? 저도 1번 연수구 반대로 했습니다. 왜 그러셨죠? 갑자기 이제 분구가 이제 바뀌게 되면 좀 엄마로서는 조금 바뀌는 입장에서는 별로 좋진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애써 네. 키웠는데 갑자기 네, 그쵸. 막 딴살림 차린다고. 그렇죠. 인천시는 뭐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죠. 네, 시 재정은 좀 들어가겠지만 나중에 보면 정치 역량도 커지고. 그럼요. 네네.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를 어떻게 답했는지 한번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수구 그 반대가 가장 큰 허들일 것이다. 33.9%. 송도 인구가 아예 거기까지 못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64.4%고 인천시의 반대 1.7% 이렇게 했어요. 송도는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송도 면적이 한 1,900만 평인데 아파트 수라든가 거기 무슨 도로 이런 것들을 최대 22만 명에 맞춘 도시예요. 더 이상 송도 인구도 늘어날 수 없고 연수구도 더 이상 늘어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 외에는 분구는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 보여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수구도 이제는 오래된 원도심이거든요. 다시 재건축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그 도시 여건이 상당히 좋아지고 성숙해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찬성할 이유가 없죠. 연수구 원도심 분들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남녀 차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분들은 약간 정치적으로 연수구 반대가 진짜 큰 허들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여성분들은 송도 인구 자체가 큰 허들이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연령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령별로는 50대가 조금 큰데요. 연수구 반대. 정치적인 목소리가 굉장히 클 것이다라고 이렇게 많이 하셨네요. 참 50대가 약간 다른 결로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때가 많습니다. 최종 순위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최종 순위 코브라 좀 보여주세요.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익명님께서 1198점이신데 여기 세 분 다 20위 안에는 안 계십니다. 없네. 예, 축하드립니다. 핑크솔트님, 연부롱 이은원님 쭉 해가지고 알라딘님께서 4위이시고요. 3위 공개하겠습니다. 좀 그랬나님 1562점 3위 하셨고요. 2위는요? 낑깡님 2위 하셨습니다. 1568점. 1위는요? 던더님께서 1위를 하셨습니다. 자, 축하드리고요.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자, 5명 커피 추첨이 있죠? 5명 추첨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 했네요. 푸르건룩만님, 자유로운 박지님, 초란 쪽제비님, 겸손한 방학개님, 뿌듯한 정갈님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추첨될 때가 저는 제일 좋더라고요. 네. 우리가 받았어요. 자, 축하드리고요. 오늘 저기 미래도시 포럼 그 디지털 시민대화의 특별판이죠. 유권자 생각 읽기 게임을 했는데, 자, 유권자 생각 읽기 게임을 최종 점수 어떻게 나왔는지 세 분 정보를 공개할 거예요. 자, 세 분 결과 공개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위는 진지한 하마님이 1위 하셨어요. 오, 원지원 패널님 축하드립니다. 박수. 역전했네. 어떻게 1등 막판 뒤집기를 하셨어요? 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어차피 2위는요. 2번 번호표를 달고 계신 김정은 후보님께서 네. 원래 목표대로 2위를 하셨어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651점. 그리고 또 김동현 패널님, 느림보 두꺼비님께서 628점으로 3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그 유권자 생각 읽기 게임 했는데 아까 연령별로 이렇게 할 때 눈빛이 그때 바뀌시더라고요. 오, 이게 맞나? 결과 나올 때 그랬는데 패널 두 분 오늘 어떠셨어요? 이게 공개될 때마다 어땠는지 우리 원지원 패널님부터 소감 말씀해 주세요. 저는 솔직히 여기 패널에 나와가지고 제가 뭐를 할까 했는데 이런 게 이제 퀴즈가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정책보다는 생활이 더 많이 보이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오늘 유권자님들과 저희 영종구 구청장님 이제 후보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지켜져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셨는지 소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게임해서 보니까 저도 몰랐던 사실을 좀 많이 알게 됐어요. 영종에 관해서도 몰랐던 사실도 많이 알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게 마지막 발언이죠? 네, 맞습니다. 인사드리는 거죠? 네. 이번에 지방선거 우리 영종 지역을 위해서 출마하시는 분들 모두 건승을 기원드리고요. 이번 선거만큼은 좀 상대를 비하하는 선거가 아니라 우리 희망의 영종을 위해서 좀 정책 선거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모든 분들 건승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초대 영종구청장에 도전하시는 김정은 후보님께서 오늘 소감과 앞으로의 각오 이렇게 하시고 마무리까지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민의 마음 또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안다는 건 참 쉽지 않네요. 그리고 저는 제가 1등일 줄 알았어요. 다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줄 알았습니다만 이 지역의 현안 문제를 풀어나가는 다양한 방법은 오늘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봤고 또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아까 지금까지 중구청장으로 했던 부분 또 앞으로 영종구청장이 됐을 때 해야 될 부분들을 제가 명확히 오늘 다시 한번 되새기는 중요한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중구청장으로서 아직까지 임기가 1년 한 달 반 남은 동안 우리 영종구가 출마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춰 나가고요. 영종구가 바로 출마했을 때는 준비 없이 이미 준비된 후보로서 바로 실행에 옮겨서 영종구의 출범이 주민들에게 되는 축제가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2026년 자치단체장 후보와 함께하는 유권자 생각 읽기 인천 영종구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